실망스럽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미국이 내놓은 반응입니다. 자, 한일 관계를 넘어서 한미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지, 해법은 없는 건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당초 어제 오전만 해도 조건부로 연장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우세했었는데 지금 결국 종료를 결정을 했습니다. 뭐 청와대에서 고민이 많았겠습니다만은 결정적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사실상 청와대에서 이런 건에 대해서 이렇게 뭐 몇 시간에 걸쳐 가지고 회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은 참 이례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영 안보실장이 주관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이제 안보 NSC 회의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대통령께 보고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이낙연 국무총리하고 같이 다시 1시간을 이제 토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NSC에 이제 참여하는 인원들이 당연히 뭐 정영 안보실장을 포함해서 국방, 외교, 국정원장, 통일, 그다음에 이제 국무총리, 비서실장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참여를 해요. 근데 모두가 이제 다 같은 안을 가지고 참여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소미아를 연장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아마 말씀들을 하셨을 거고 또 어떤 분은 이런 상태에서 더 이상 뭐 하면은 안 된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결정된 것이 종료하는 것으로 아마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최고에 이렇게 이제 종료를 하게 된 배경을 굳이 얘기한다면 사실은 우리 대통령께서 이제 6월 말에 있었던 G20 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 하자고 그랬는데 일본이 거부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고 특사를 2번이나 보냈는데도 이게 뭐 이것도 제대로 또 안 됐단 말이죠. 경축사 메시지도 굉장히 완화적으로 냈습니다. 맞습니다. 경축사 메시지에도 사실상 뭐 일본 직영국 문제라든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대화로 이 문제를 풀어나갔으면 좋겠다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일본의 반응도 없었단 말이죠. 게다가 이제 미국이 스탠드 스틸이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현상 유지를 하자라고 하는 거죠. 한국은 대부분 판결에 의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강제 집행이라고 할까요? 미쓰비시에 대한 강제 집행을 뭐 일단 중단하고 그리고 이제 대신에 일본은 그에 상응해서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것을 일단 중지하는. 그래서 쌍중단을 하면 그게 뭐 3달이든 6달이든 그것이 중단된 상태에서 조금 이렇게 양쪽에서 의견을 계속 교환해 보면 어떤 해법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미국이 내놓은 중재안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미국이 거절했고 그러니까요. 가장 결정적인 것은요. 엊그제 있었던 한일 외교부 장관 회의였다라고 베이징 봅니다. 35분 담화. 그렇죠. 그래서 강경화 장관은 이걸 통해 가지고 사실상 뭐 예를 들면 28일 날 이제 이 화이트 국가에서 제의하는 걸 시행하는 날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이제 중단을 하겠다라고 하면 우리는 당연히 지소미아 연장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전혀 여기서 긍정적인 답변을 못 들은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NSC에 이제 보고를 하니까 NSC 회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 상태에서 도대체 실리와 명분을 따졌을 때 어떤 것이 우리 국가에 대한 이익이 될 수 있겠는가. 거기에 대한 갑론을박이 사실상 대통령 모시고 뭐 거의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3시간 가까이 NSC 회의가 진행이 됐다라고 보고요. 그 토의 결과로 이제 결론이 내려진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결정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뭐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오면 기꺼이 손을 잡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광복사 경축사가 이랬는데 일본이 그 이후에도 지금 꼼짝 안 하지 않는 이런 어떤 기류를 청와대가 반영하지 않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런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이제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현실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좀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한국과 일본 사이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이 정보들을 교환하는 건데 득실을 따져봤을 때 이거는 일단 어떻습니까? 득실을 따져보면 뭐 정보라고 하는 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많을수록 좋은. 우리 뭐 앵커께서도 진행은 하시지만 사실상 어떤 사실에 대해서 뭐 계속해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사실과 가깝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정보가 편향이 되거나 정보 이제 수단들이 한계가 있으면 아무래도 사실을 이제 사실대로 파악하기가 곤란하겠죠. 특히 이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계속해서 이렇게 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한미 정보 자산을 통해 가지고 정보를 획득하기도 하지만 사실상 일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정보 자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인공위성도 있고 그다음에 레이더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초계기, 예. 특히 이제 대잠 초계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수한데요. 이런 것들로 이제 정보를 받아가지고 정보를 보완하면서 정확한 정보를 산출하는 거거든요. 그 정보가 정확해야 여기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일부 예. 뭐 손실이 있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축구 시합을 할 때 심판의 예. 눈으로 보지 못한 것을 VR을 통해 가지고 이걸 보완해 주잖아요. 그런 예. 것처럼 일부 손실은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한미 정보 자산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네. 또 일본에 가지고 있는 정보를 전혀 예. 못 받는 건 아니에요. 예. 이것은 이제 2014년도에 티사라고 하는 걸 예. 통해 가지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기 예. 때문에 우리도 받을 수 있고 우리도 일본에 줄 수 있는 또 다른 통로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김일수 교수님 얘기하는 동안에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아베 총리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강요회의 끝나고 나온 발언인데 한국이 국가와 국가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시행한 일본이 여러 가지 그 이유를 들었었는데 뭐 안보상 문제도 들었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발언을 보면 결국 그 지난해 사법부 판결에 대한 불만 이게 직접적인 이유였다 이게 증명하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기 아베 총리는 이제 일관되게 저 얘기만 하고 예. 있고요. 대신에 이제 산업상 같은 경우에는 전혀 딴 얘기를 하고 있죠. 한국이 전략 물자에 대한 통제를 제대로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수출에 대한 통제라고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예. 정말 아베 총리는 솔직하게 얘기했다라고 봐야죠. 이것은 한국이 전략 물자에 대한 통제를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징용공 문제의 예. 판결에 대한 거기에 대한 보복 조치로 자기가 저걸 하고 있다라고 예. 하는 것을 자신의 입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안보상 문제가 있어서 믿을 수 없는 나라라 수출 규제한다. 뭐 겉으로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제 일본이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은 바로 저 부분. 그 한일 청구권 협정까지 거슬러 올라갔을 때 약속을 지켜라 이 얘기를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한일 관계 얘기 잠시 뒤에 또 짚어보기로 하고요.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지소미아 파기 영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있었는데 이 지소미아 협정이 한미 간의 어떤 정보 교환이라던가 아니면 미일 정보 교환사였던 고리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연장하라는 목소리를 굉장히 강하게 냈었고 우리는 결국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됐는데 미국의 반응이 오늘 아침에 나온 반응이 예상보다 좀 수위가 높은 것 같아요. 네, 조금 예. 수위가 높죠. 왜 그러냐면은 이제 미국은 에스퍼 국방부 장관이 한국을 방문했을 예. 때 그리고 이제 해리 해리스 대사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엊그제 왔던 비건 오늘 이제 출국했습니다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지소미아는 좀 연장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밝혔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한국 입장에서는 저기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다는 예. 것을 이제 확실히 인식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소미아 연장을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중단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반응들이 국무부 반응하고 국방부 반응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국방부 발언 수위가 좀 높은 것 그럼요. 같은데요. 국무부는 예. 조금 외교적으로 표현을 예. 했는데 국방부는 뭐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뭐 오후 2시에 우리 제2차장이 다시 언론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이 전말을 이제 네.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때 소상이 나오겠습니다만은 혹시 우리 국민들께서 예. 오해하시거나 또는 불안해하실까 봐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면 오늘 아침에 우리 네. 국방부 장관하고 에스프 국방부 장관하고 전화를 통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한미 동맹은 예. 이상 없이 잘 앞으로도 유지되고 또 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전화 통화까지 있었다라고 하는 네. 것을 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런데 이제 미국하고 사전 조율이 어느 정도 됐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미국이 지소미아 연장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했다 이렇게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당장 이 한국의 설명이 사실이 아니다 이런 입장이 나왔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2시에 정확하게 뭐 얘기가 될 텐데요. 네. 지금은 이제 이태호라고 하는 우리 외교부의 제2차관이 미국에 예. 가 있거든요. 미국에 가 있어서 어제만 하더라도 아마 스티렐 그 미국의 동아태 차관보 국무부 그 사람도 만나고 다시 오후에는 크라크 예. 경제차관도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일부터죠. 예. 내일부터 프랑스에서 G7 회의가 있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왜 이
이것을 파기할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 나라의 G7 국가들 모여가지고 우리한테 이제 나쁘게 예. 그게 평가가 되면 안 되니까 우리의 예. 입장을 이제 사실상 설명하러 미국에 갔다라고 봐야죠. 사실상 뭐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가고 김현종 차장도 뭐 캐나다를 가고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것뿐만 아니고 이걸 전달할 수 있는 채널은 반드시 뭐 주한미 대사관을 통해서 이걸 전달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예. 이 사람을 통해서도 전달할 그렇죠. 수 있고 또 예. 주미 한국 대사관을 통해서 전달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저는 이렇다라고 봐요. 지소미아의 이 소위 말해서 연장 여부 문제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이미 미국은 이 부분에서 일정 부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스탠드 스틸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제안도 하고 했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면 한국이 어떻게 나올 거다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거는 아마 오후 2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김현종 2차장의 설명을 들어보면 전후 사정이 어떻게 됐는지 조금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 하나 또 걱정되는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로 튈지 몰라서요. 방위비 청구서를 이렇게 들이밀 카드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나 들이밀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지소미아를 우리가 이제 보류 이제 중단한 거죠. 예, 종료를 했죠. 죄송합니다. 종료를 했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한국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상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잘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히려 지소미아를 이렇게 종료한 것 자체는 미국으로서 봐서는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 한국에 압박을 가할 수 있는 협상칩을 하나 더 얻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 달부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텐데 작년에만 해도 이것이 결국은 11번 만에 결정이 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일각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올해 방위비 분담금보다 6배나 더 많은 그런 방위비 분담금을 뭐 우리가 체결해 줄 리도 없는 거고 그 합의해 줄 리도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조금의 그 어떤 칩은 가지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뭐 중거리 미사일이라든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 뭐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카드가 많아서 어떻게 나올지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궁금한 대목이 또 될 수도 있는데요. 당장 이제 다시 일본과의 관계로 돌아가서 이것을 이제 풀 수 있는 시점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면 당장 28일이 수출 규제 화이트리스트 배제 이 시행을 또 하는 날이지 않습니까? 네. 이때 지금 세계 품목을 더 확장을 할지 아닐지 일본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예,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는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지소미아 종료하는 이것이 이제 아주 이제 크게 하나의 고비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이 고비가 내일 모레 만에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8일 날 이 시행은 계획대로 간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일본이 검수 조치를 할 거냐 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일본에 달려 있긴 할 텐데 그래도 이제 정밀 기계 문제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뭐 수소차에 관계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두세 개 품목을 더 뭐 할 수 있거든요. 일본이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것도 계속해서 수도꼭지를 털었다 열었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조정하겠다라고 하는데 정말 비열한 짓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문제가 28일 날 되고 나면 한국 입장에서 보면은 계속해서 지금 이 문제가 나오자마자 28일 날 시행한다라고 발표하자마자 한국 정부에서는 독도 수호 훈련 하겠다라고 얘기할 독도 겁니다. 수호 훈련. 게다가 이제 지금 일본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 후쿠시마에서 예. 생산되는 그 품목들, 가공품들 방사능 여기에 우려. 대해서 예. 훨씬 더 이제 강하게 우리가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이 내년에 이제 도쿄에서 일본에서 개최되는 소위 말하는 하계 올림픽이 계획이 돼 있는데 그게 지금 독도가 예. 표시가 돼 있단 말이죠. 우리는 동계 올림픽을 할 때 평창에서 한반도 기를 들고 나갈 때 결국 이제 일본의 요구도 있었고 또 세계 올림픽 그 기구에서도 예. 얘기를 있어서 그 부분을 뺐단 말이죠. 그러는데 그렇죠.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일본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거고 세계 올림픽 기구에도 얘기를 해서 이 부분을 빼는 문제가 또 있을 거고 더더군다나 더 큰 것은 지금 후쿠시마에서 나온 정말 엄청난 오염이 된 그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의 그럴 것 같다. 이런 그렇죠. 그래서 이런 나오니까요.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전 세계하고 같이 이제 IAEA를 포함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게 될 텐데, 그러니까 일본의 대응은 높아가고 한국의 대응은 또 높아가잖아요. 이런 계속해서 에스컬레이트 되는 에스컬레이트가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일간에 정부 수반들끼리 만날 예. 기회는 계속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9월 달에 유엔 총회도 있고 예. 또 10월 달에 일왕 저기식도 있고 11월 달 되면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담도 있고 12월 달 되면은 한중일 정상회담도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어느 특정한 부분에서 서로가 양보가 예. 전제되지 않으면 만나봐도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여기에 미국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해졌다 이렇게 예. 봅니다. 어쨌든 오는 28일에 일본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이게 이제 확전 여부 1차 고비가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일본이 조금 더 나간다 그러면 우리는 독도수호 훈련이라던가 여러 가지 뭐 방사능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대응을 하다 보면 확전될 가능성이 커질 수도 그렇죠. 있다는 우려를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이 또 얘기를 한 발언인데요. 어제 폼페이오 장관이 이제 제재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폼페이오가 케케묵은 제재 타령을 또 하고 있다. 조미 협상 회방꾼이 분명하다. 미국이 제재로 맞서면 오산이다. 제재로 맞선다면 오산이고 우리는 대화도 대결도 다 준비돼 있다. 이 마지막 말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석됩니까? 마지막으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폼페오 국무부 장관에 대해서 이제 북한의 신뢰도는 뭐 거의 빵점입니다. 굉장히 이 사람이 네. 그 폼페오 국무부 장관이 너무 이제 북한을 몰아붙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폼페오 국무부 장관을 바꾸달라고 얘기할 정도거든요. 그렇죠. 폼페오 국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이제 질문을 받으니까 북한에 이 비핵화를 안 하면은 아마 경험해보지 못한 제재를 하게 될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잖아요. 예. 여기에 대한 이제 북한의 대답이 없을 수가 없죠. 그렇기 예. 때문에 이용호 외무상이 만일 니들 계속해서 대결로 나가면 난 대결로 나가고 대화로 나가면 대화로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상 북한이 이 미사일을 쏘면서 계속 한국에 대해서 비난을 하다가 비난의 방향이 이제 미국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북미 소위 말해서 네. 실무자 회담이 가까워졌다라고 얘기하는 오히려 거고, 가까워졌다. 네. 예. 그리고 이걸 통해 가지고 자신들이 이 회담을 통해서 우선권을 잡겠다 이런 것들이 강하게 표현된 그런 발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